자, 오늘 첫 경기 일단 피오렌티나 대 칼리아리가 일찍 시작해가지고 표를 미리 발송을 했어요. 보니까 오늘 피오렌티나가 사실 라인업이 조금 아쉽기는 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킹 같은 애들 빠진 것도 그렇고 약간은 중원이 좀 평소보다 아쉽긴 하거든요. 얘네들 얼마 전에 에두아르도 보베 젊은 친구 그 이제 문제로 빠진 것도 그렇고 옆에서 이제 뭐 뛸만한 뭐 카탈리도 카탈리랬나 걔 누구냐 이름 뭐였지? 콜파니 오늘 콜파니도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제 피오렌티나의 공격 축구의 핵심은 이 윙백이라고 보거든요. 양 사이드에 고덴스랑 도도가 나온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아들리 같이 훌륭한 지금 뭐 레지스타 활약해주는 애들도 있고 한데 전방 자원이 조금 다른 날보다 아쉽긴 하네요. 아무래도 주중에 이제 코파 치렀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 피오렌티나는 약간 라인업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뭐 칼리아리도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지토 루본보 같은 애들 없는 거라든지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 칼리아리도 뭐 100%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 좀 해보면은 주중에 이제 피오렌티나는 코파에 따지면은 엠폴리 정도 공격 약한 팀한테 실점하는 과정이 되게 별로였었어요. 첫 골도 이제 콰르타 수비수가 걷어낸 게 바로 앞에서 상대 맞고 튀어가지고 1대1 찬스 내주고 그래갖고 실점한 거였었고, 두 번째 골도 하프라인 넘기 전에 카탈디가 이제 터치 실수가 그대로 이제 빠르게 실점으로 이어진 거였었거든요. 수비 집중력 실수로 비전이 2실점 비겼고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코파에서 생각보다 주전도 많이 썼고 최근에 이제 피렌체가 11경기 10승 1패 11경기 10승 1패 리그 9경기 8승 1무 최대 이제 뭐 7연승 이런 좋은 흐름들이 끊긴 셈이었었어요. 그리고 칼리아리도 요즘에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 팀들 상대로는 지배적인 운영도 가능하지만은 피오렌티나 정도 되는 팀의 원정에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는 봐요. 얘네들이 뭐 칼리아리가 홈보다 원정에서 약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코파를 코파에서 피렌체가 조금 절었는데 코파를 그냥 코파 정도로 받아들인다면은 피렌체를 보는 게 맞기는 많습니다. 한창 이제 뭐 옛날에 피렌체가 한창 별로일 때 그때는 칼리아리한테도 꽤 졌었는데 올 시즌은 피렌체가 많이 다르기도 하죠. 저는 피렌체 쪽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엠폴리 경기. 요즘에 베로나는 하위 팀 간의 대결에서도 좀 맞고 다니는 편이에요. 인터밀란이나 피렌체한테도 대패하기도 하고. 이제 올 시즌에 베로나가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이 이길 때는 뭐 홈에서 나폴리나 로마 이런 애들도 이기고 질 때는 되게 화끈하게 집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베로나는 뭐 강등권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 엠폴리도 시즌 초반에 되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욘드레이 두다 이런 친구들의 결장도 베로나는 조금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엠폴리는 이제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팀 역사상 최초로 원정 6경기 연속으로 득점 중이었는데 직접 밀란 원정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잃었고, 원래 이제 엠폴리가 홈일 때는 언더 맛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원정에서 실점도 많고, 홈에 비해서 원래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점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원정의 경우에는 엠폴리를 언더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경기는 슬슬 이제 베로나가 시즌 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슬슬 무뜰 때가 생각을 한다면은 무승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둘 다 뭐 격차가 아무래도 좀 적죠.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도 얘네들이 뭐 1부 리그든 2부 리그에서 붙었었던 간에 15년 동안 계속 지금 이제 모두 다 한 점차 승부였단 말이죠. 보통 이제 뭐 어느 한쪽이 이긴 것도 있지만 무승부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고, 쭉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부 다 한 점차 내지 승부거든요. 이 정도로 격차가 크지가 않다. 2011년 둘 다 이제 2부 리그에 있을 때 한 번 이제 2점 차가 난 거 외에는 계속 이렇게 전부 다 한 점 차 이내 승부였기 때문에 뭐 무승부라든지 뭐 엠폴리의 프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뭐 좀 더 고배당 보고 싶다. 베로나의 얘네들도 1점 차 승 가능성 있지 않냐. 그런 분들은 뭐 베로나의 햄모 같은 것들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는. 다음 베네치아 대 코모칼쇼. 베네치아는 지금 세리아에서 강등 1순위급으로 못해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리그에서 꼴찌기도 하고 멤버 구성도 저는 여러 차례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든 스쿼드다. 경기 내용도 좋지가 않다. 그래도 감독인 에우제비오 디프란치스코 감독은 나름대로 옛날에 사솔로나 로마에서 증명한 그런 능력 있는 감독이지만은 이 팀은 좀 풀어나갈 구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9경기 동안 1승 1무 7패인데 그 중에 이제 마저 1승도 처음에 2실점을 했는데 우디네세가 퇴장당해가지고 3골 넣고 그 중에 2개가 페널티킥이었던 경기예요. 그런 경기여서 이런 좀 퇴장 같은 변수가 아니면 베네치아는 쉽지가 않다. 그런 거고, 이제 원정팀인 코모칼초,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맡고 있고요. 8경기 동안 3무 4패. 부진한 거는 똑같기는 해. 전에는 이제 좀 공격이라도 잘 풀렸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베네치아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저는 코모의 약 우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당상으로는 뭐 무승부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코모의 승리랑 햄무랑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이거를 물을 봐야 되나 코모 사이드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홈이어도 베네치아로는 못 보는 경기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코모의 승이라든지 햄무 둘 중에 뭐 배당 같은 거 확인하시고 끌리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네치아 승은 못 가겠네요. 나폴리 대 라치오 경기. 얘네들이 주중에 코파 16강 리매치입니다. 그때는 이제 라치오 홈이었고 오늘은 나폴리의 홈인데 둘 다 이제 시즌 초에 분위기가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다소 처진 상태로 최근에 뭐 승패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약간 처진 상태로 맞붙는데 서로 사실은 힘을 좀 빼고 붙은 경기였습니다. 코파 경기는. 최근에 이제 나폴리가 삼선 자원들의 전반적인 폼들이 시즌 초반보다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아들 시메오네가 골맛을 봤지만은 별다른 찬스 만드는 것도 별로 없었고 라치오보다 나폴리가 더 많이 로테를 돌리기도 했었어요. 간만에 나오거나 이제 좀 시즌 첫 출전이었던 폴로룬쇼, 뭐 제르빈, 스피나쪼라, 마린 이렇게 팀적인 짜임새도 얘네들이 손발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치오는 이 경기를 뭐 3대1로 이겼었는데 그때 이제 자카니가 페널티킥을 놓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슬린이 얘가 이제 머리로만 두 골로 헤트트릭까지 장렬을 하면서 뭐 최전방에 카스테야노스가 쓰든 블라이오 디아든 누가 서든 간에 라치오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파트릭이나 로벨라, 라짜리 나폴리보단 신경 써서 나온 편이고 오히려 후반에 나폴리가 주전급들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경기였었다. 그런 경기였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양 팀 간의 맞대결 상으로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골차 승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쭉 보면 무승부가 뭐 한 번 있긴 했지만 그 전에 전부 다 한 점 차. 그 전에도 쭉 보면은 이때는 별로 한 점 차가 많이 없네. 어쨌든 간에 무승부가 많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무승부는 좀 피하고 싶기는 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나올 때가 슬슬 되긴 됐다. 그런 것도 맞긴 맞는데 가장 지난 시즌 두 번째 대결 때 무승부가 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두 팀이 풀전력으로 붙으면은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딱 말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이거는 갈 거면은 그냥 오픈 플레이에서 찬스 만드는 거는 라치오가 낫지 싶어가지고 라치오의 프렌 배당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더 욕심낸다면 라치오의 역배까지 보고 싶네요. 이것도 근데 라치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원에 로벨라 같은 애들이 오늘 그 징계 때문에 못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그것도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럼 이제 토트넘 대 첼시 경기 있는데 오늘 재밌을 만한 매치죠. 지금 이제 경기당 3점을 훌쩍 넘기는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근데 이게 3.5일 겁니다 아마도. 첼시는 지금 이제 득실로도 아스날을 제쳤습니다. 리그 2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토트넘이 조금 오락가락이야. 얘네들이 뭐 맨시티를 잡는가 하면은 또 약팀한테도 발목 꽤나 잡히는 팀이죠. 토트넘이 이제 리그 22경기 동안 클린시트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잉글랜드 이제 EPL 1부 리그는 물론 2부, 3부, 4부까지 통틀어도 모든 팀들이 홈에서 무실점 경기가 토트넘보다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오늘도 홈이지만 첼시한테 실점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첼시는 지금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리그에서 모든 대회 22경기 57골로 경기당 2.6골 넣고 있는데 첼시 역사상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그때 이제 50경기 50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 기록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고 해요. 여러 번 저는 이제 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뭐 옥석 골라내기를 했었다. 그래갖고 시즌을 망쳤지만은 여러 선수 쓸 선수 챙기고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컨텐더로 합류했다고 이렇게 볼만한 상황입니다. 콜 팔머 중심으로 니콜라스 잭슨이나 마두에케 같은 애들이 도약한 거라든지 수비진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토트넘은 막 홈에서도 라인을 올리고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전술을 쓰는 팀이잖아요. 이게 솔란케가 올 시즌에 뭐 골은 많이 못 넣었어도 파이널 서드에서 이제 상대팀의 이제 압박을 굉장히 세게 가해가지고 턴오버를 49번이나 이끌어내서 전방 압박의 꼭지점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도 나고 다만 이제 거슬리는 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첼시전에 여태 16경기 동안 2골로 약했던 점이 거슬린다. 그리고 맞대결상으로도 토트넘은 첼시한테 리그에서 지난 11경기 동안 1승 2무 8패로 좋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번 이긴 적이 있지만은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중간에 뭐 리그컵에서 이기고 이런 게 있지만은 리그에서는 첼시한테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1승 2무 8패. 그리고 뭐 첼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토트넘 원정에서 2승 5무 6패로 안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4승 1패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 상대로만 여태 EPL에서 35승 116골로 이게 첼시가 모든 상대한 EPL 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오바라든지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토트넘이 홈이어도 첼시의 승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 이제 빌바오 대 비아레알 경기인데 자, 요즘에 빌바오가 모든 대회 10경기 무패 7승 3무로 선전하고 있어요. 홈에서도 특히 9경기 무패. 오늘도 홈구장 산 마메스입니다. 홈에서도 7승 2무로 잘하고 있는데 원래 직전 경기도 얘네가 레알한테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팀적으로 완성도도 높아요. 사실 지금 이제 비아레알은 오바만 꿀팀입니다. 오바만. 지금 리그에서는 5위에 위치했지만은 사실 좀 저는 약간 간당간당하다고 보기는 해요. 지난번에 이제 오사수나전도 2실점하고 쫓아가가지고 겨우 비기고 디로나전은 먼저 두 골을 넣었는데 추격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비아레알은 홈에서는 30점이 나왔는데 원정에서는 18점밖에 안 나가지고 오바가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래도 뭐 원정에서는 홈보다도 오히려 4승 2무 1패로 승점을 더 벌기도 하고요. 이거 뭐 간단하게 빌바오는 견고함으로 비아레알은 뭐 의외성이라든지 공격 축구 이런 것들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뭐 보니까 맞대결 같은 것들도 되게 어지럽고 저는 그냥 배당상 빌바오의 승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나. 뭐 오바도 나쁘진 않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 대 세비야 경기인데 그냥 눈 감고 이거는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찍고 싶어요. 이게 세비야가 직전 경기 때 홈에서 오사수나한테 비기면서 역시나 또 프렌을 내줬고 수비 불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팀에 뭐 이렇다 할 자산도 얼마 안 남았고 루케바키오 정도 말고는 팔만한 선수 별로 없어요. 이제는 재정 상황도 저는 복잡하다 얘기 많이 했었고 여러 면에서 세비야는 좀 암담한 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꼬마 같은 경우는 챔스, 리그, 코파 3경기 동안 지금 계속 맹폭을 하고 있거든요. 대수도 두꺼워진 게 보이고 요새 이제 아들 시메온의 활약이 저는 고점인 것 같고 그리즈만도 얼마 전에 그 MOM급 활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중원에 바리오스, 데파울, 갤러거 얘네들이 포진하는 중원도 미드 블록을 구성하고 내려앉아가지고 뭐 시원시원한 역습도 조지고 되게 거친 애들이기도 하고요. 전방에서 알바레즈가 또 최고의 활약 중인데 이게 훌리안 알바레즈가 최근에 7경기 동안 뭐 6골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딱 이제 그 시메온의 특유의 거칠고 기술 좋고 많이 뛰는 이런 배드보이즈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요즘에 꼬마는. 작년에도 뭐 이제 그 망했던 세비야가 홈에서는 꼬마를 뭐 홈에서 잡기도 하고 옛날부터 사실 꼬마가 세비야한테 별로 좋은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 상으로도 그건 맞는데 요즘 기사라면 이거는 꼬마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